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많은데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사람이 많네요. 다 수강할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쇼도 좀 하면서 1월 27일 날 117회가 시험이 있었네요. 그죠? 다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간 평이했다 이런 말을 제가 인터넷에 올리니까 댓글에 이제 막 그죠? 네가 뭔데 이렇게 그렇죠? 감히 제 주제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생소한 게 몇 개만 나와도 이제 메커니즘이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기사 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제 처음 듣는 게 몇 개만 나와버리면 전체가 다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생각 외로 눈에 익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대체로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답안을 만들고 확인하고 하는 중에 보니까 이런 시험일수록 합격자는 늘 작았었어요. 10명 미만. 그렇죠? 아니면 완전히 극과 극으로 30 몇 명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합격했던 게 80명 그렇게 된 적도 있으니까 그럴 때 내가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죠? 그 다음부터 기숙사 시험은 없어지고 제가 가장 바라는 일 중에 그죠? 이번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점수가 높아도 믿지 못하고요. 낮아도 더 믿지 못하는 그런 형태에 좀 가깝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죠. 변별력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실력자인지 아닌지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이거 변별력으로 봐도 되나 할 정도로 좀 어렵고요. 그리고 대체로 조금 보면 기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상치만큼 나왔었는데 전기가 소방전기가 4문제 정도로 한정짓게 작게 나와가지고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원 소개를 먼저 좀 하고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고객님께 더 많은 혜택을 여기 지금 한껏 쏘라고 다음 카페에 있으니까 가입하시면 자료는 이제 기본 오픈으로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학원 다니는 사람한테 분명히 다른 혜택은 가지 당연히.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일정 이상의 동등 혜택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 욕심 많이 할수록 합격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렇죠? 나중에 많이 퍼주세요. 주변 사람한테 이런 자료가 있던데 이런 자료가 있던데 이게 어디서 효과를 발휘하냐면 스터디 할 때 그죠? 그 막 자료 부자 있거든요. 머리는 안 넣고 몸으로만 가방 안에만 한 거. 제일 우리가 웃기게 볼 수 있는 것은 시험장에 가면 한 책 3권을 들고 와가지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합격이 안 됩니다. 다 볼 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약되어 있는 형태를 얼만큼 내가 많이 숙지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 거화 되냐 안 되냐의 차이니까 조금 보시고 개강 날짜는 이제 우리 미리 찍었었을 때 나왔었고요. 합격 과정을 보면 이 기본반하고 심화반 즉 연구반을 얘기했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메커니즘을 되게 단순하게 가져갈수록 좀 실천력이 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뭘로 보느냐 그래서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저는 좀 다르게 본다는 거지. 이해를 먼저 우선으로 할래 암기를 우선으로 할래 이 차이인데 둘 다가 안 되면 합격은 안 되지 당연히. 그런데 암기가 안 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수가 안 나와. 이게 점수가 안 돼. 그죠? 근데 이해는 됐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써보니까 산으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채점자 입장은 뭐냐면요. 틀대로 해서 기본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가장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기본 틀이 짜여져 있어야지만 점수화되고 점수를 돼야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라. 첫 시험 쳤는데 26점 받았어요. 25점. 두 번째 28점. 이런 사람들 공부하기 쉽지 않다는 거지.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암기 안 돼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는 언제 하면 좋습니까? 눈만 뜨면 암기해야 되지. 눈만 뜨면. 손에 쥐고 당겨야 되지. 그렇죠? 계속해서 그게 반복으로 계속 가야지만 자기과되고. 그런 다음에 암기되고 나면 물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력도 생길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말 나오거든요. 지금 몰라도 된다. 지나가면 나중에 알게 된다. 뭐 그런 것들하고 똑같지.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응용까지 마무리가 되면 우리 이제 기본반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점수는 50점대예요. 50점대. 그냥 최소 50점이라는 말이지. 그죠? 그리고 내가 공부를 6개월 정도 했다. 6개월 정도 했는데 시험을 쳤는데 30점대 받았다. 이러면 공부하기 좀 쉽지 않아요. 하기 쉽지 않거든. 근데 이때 공부했었을 때 내가 45점 이상 받았다.
그러면 탄력을 받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뭔가 좀 되겠구나. 그러면 암기만 조금 더 해가지고 이해만 조금 더 하면 점수는 50점대 금방 나옵니다. 신기하게. 내공은 탄탄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된단 말이죠. 점수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심화반 과정은 나중에 심화반 선생님 다시 얘기하겠지만 기출 문제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필요해요. 언제 어디가 나왔던지 그냥 뭐 너무 오래전 것까지는 제가 안 넣었었는데 우리 책자를 보면 50회 이후부터는 거의 다 넣었거든요. 그런 형태만 조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출에서 응용이지. 자꾸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 출제 빈도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31문제 중에서, 그죠? 우리가 기출에 대한 범위는 65%에서 70%는 돼요. 이렇게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본 걸 잘하면 되고 그냥 응용이 되는 거지, 신규 문제 쫓아가는 사람 치고는 또 합격률이 낮습니다. 새로운 문제 뭐 없을까? 요번에 같은 경우는 ESS 예상 문제인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예상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 외에는 자꾸 뭐 새로운 걸 담으려는 것보다는 아는 것들을 어떻게 모아서 내꺼화시켜서 응용할까? 그걸 자꾸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그 외에 이제 시사 경량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슈는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죠? 시사 경량이 나왔으니까 중간 끊고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번에 117회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우리가 이제 기본반 문제가 다 나갔고 최근 실전 문제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이건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7회 이렇게 준비를 했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첫 번째 뭐였습니까? ESS였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시험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중에 또 풀이할 때도 말씀드릴 텐데, ESS는 전기 저장 장치인데 얘가 리튬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리튬을 이온화시키면, 그죠? 전자이동을 지가 담당해 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원활해지는 거지, 엄청. 그죠?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뭐 축전지 배터리 소재로 써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라고 하면 얘가 열에 엄청 약하지. 열. 그래서 얘는 해결할 방법은 무조건 방열을 최대한 크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방열을 최대한 크게 하고, 불이 나면 끌 수가 없는 거지. NFP에도 지금 증상이 안 나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좀 있으면 화재안전 기준으로 도입이 돼요. 올해 아마 가시적으로 나오고 내년에 아마 반영이 될 건데, 시험은 또 나오지. 이렇게. 시험에 또 나와요. 이렇게. 그죠? 지금 나와 있던 모든 소화제가 적응성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우리는 어디서 쓸 수 있습니까? 라면 500kW 이상의 태양광. 그죠? 태양광 쓰죠. 예. 청정 에너지 같은 개념으로 태양광 쓰는데, 얘 제일 배터리를 뭐로 썼냐? ESS를 써요. 그럼 돌려서 얘기하면 뭡니까? 아파트든 뭐든 공동주택이든 뭐든 건물 내에 ESS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어디에? 건물 내부에.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첫 번째 어떻게? 외부로 보내고, 내부에 있으면 구획을 시키고 이격을 시키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요거 나옵니다 해서 안전가이드 뭐 이렇게 나왔었네요. 그죠? 그래서 기준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더 준비하시고, 바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118회 또 나와도. 118회 또 나와. 두 번째, 고양시죠. 재산적 피해는 각 40억 정도 났고요. 그때 편의상 우리는 저유조라고 부르더라고. 저유조. 그죠? 원래 이제 위험물 저장 시설은 세 가지로 명칭으로 부르죠. 저장소냐, 제조소부터 할까? 제조소냐, 저장소냐, 취급소냐, 이렇게. 저장소의 개념이죠. 이렇게. 저유조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전부 다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몇 가지 나왔어요. 가장 기본은 뭘로 떠야 되냐면, 얘는 위험물이거든요. 이런 것들 먼저 떠올라야 되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탱크 스타일도 중요하고. 그죠? 뭐 소요 단위부터 해서 이번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그 지금 유불 이런 거 나왔었네.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소화설비 설치 기준도 나왔었고 많이 나왔었네요. 세 번째 뭐를 고민했었냐면, 사상구에서 황화수소가 나왔어요. 황화수소 이제 질식 독성가스죠. 했었을 때 사람이 한 명이 죽었단 말이지. 1인이 죽었어요.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연계되면 뭡니까? 그러면 연소 생성물 중요하다고 보자는 거지. 생성물. 대표적인 걸 뭘로? 그죠? CO, CO2, O2 농도. 추가로 나오는 것은 황화, 뭐 인, 이런 물질들. 뭐 고민하고 쓰면 되겠고. 이건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다시. 그죠? 이거 딱 보자마자 내가 합격권이다 아니다는 뭘 알 수 있냐면, 이러한 형태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살아남느냐를 보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거주 한계 조건 또는 인명 안전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기준이 있어. 그죠?
얘는 좀 상이하지. 우리나라 이제 법하고, 그리고, 범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NFPA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미국 애들이 훨씬 더 범위를 크게 잡고 있는 거죠. 더 정밀하게 잡고 있는 거지. 다 외우고 가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지고 성능 위주 때 뭐 그런 형태로 의미로 나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강릉의 펜션이죠. 펜션의 질식사. 일산화탄소 중독인데 이 개념을 같이 보면 되겠죠. 이걸 한번 보자는 거지. 무슨 가스 썼는지를 정확하게는 안 나왔었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메탄을 썼다고 봅시다. 메탄을 플러스 O2하고 CO2H2O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 완전연소,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할 건데, 완전연소 될수록 뭐가 높습니까? 라면 연소 효율이 엄청 높아져요. 그죠? 근데 보일러 입장에서는 어떤 개념입니까? 열 효율이지. 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해놓고, 기본 비교해봤을 때 H2니까 이거 두 개 넣고 O 두 개니까 이거 두 개 넣으면 되겠네. 이게 완전 연소예요. 그러면 CO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연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냥 임의로 써고 나중에 몰수 만든다니까. 이게 불완전 연소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잘 보여야 되지. 이게 이제 산소죠. 산화제. 얘가 얼만큼 공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연소인지 불완전 연소인지, 그리고 인체 독성이 뭐 없는지 있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지. 많이 중요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보일러의 핵심 뭡니까? 라면 완전 연소에 가깝게 열 효율을 발휘하겠다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급기구가 있고 이렇게 배기구가 있어. 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무조건 CO2하고 물이에요. 물. 물은 이렇게 나가지 않고 빼지. 알고 있는 형태로. 근데 어떻게 하면 CO2가 아니고 CO가 나왔냐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형태가 O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렇죠? 그 급기구만 정리됐었으면 배기는 정리 뭐 필요 없다라는 거지. 여기 막혔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이게 벌집이. 수업시간 우스갯소리로 이게 약간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벌집이네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외 농도도 보고 확인하고 이런 문제였었지, 그죠? 네. 그 다음 나온 형태가 다섯 번째.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CO2지, CO2. CO2 누출. 누설? 누설로 보는 게 낫겠네. 이제 삼성의 기금 공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백병이 터져가지고 어디서 사람이 돌아가셨냐면 저장 용기실 복도죠. 복도. 이게 만약에 이 형태가 방사가 되고 방출이 됐었을 때 이 형태가 방호구역으로 갔었으면 이런 말을 나올 필요 없지. 당연히 약재가 방출되는 건 정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저장 용기실 내부에 선택 밸브가 목이 부러진 거예요. 선택 밸브가 이게 탈락이 된 거지. 압력을 못 견디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선택 밸브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을 때 특징이 뭡니까 하면 이중금속을 쓰지. 이중금속. 처음에 전 원인 익은 줄 알았어요. 어떤 게 생깁니까? 갈바닉 부식이라는 게 생겨. 이중금속마다. 그런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선택 밸브에 대한 체결이 잘못된 거였어요. 틀어져 나가는 거였지. 그래서 얘는 방호구역으로 약재가 방출된 게 아니라, 방호구역이 아니라, 그 약재가 방출됐다니까 방호구역에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복도에서 사람이 죽은 거 보니까 막 부랴부랴 해서 난리가 난 거였어요. 많이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방호구역에서 관련해서 약재의 농량이 미달이다라고 하면 도펜 테스트를 할 거예요. 도펜 테스트를 이렇게 할 거지.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이면 누설 시험을 할 거죠. 누설 시험. 이게 예상이에요. 다음 시험에. 이렇게 짰지. 예, 그렇게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 그 외에는 뭐 ESS하고 비상용 승강기, 뭐 피난용 승강기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수리 계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수업 시간에 다들 좀 언급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혼란은 좀 덜하고 합격자는 예, 모르겠고 많이 나오면 좋은데 너무 많이 나오면 내가 먹고 살기가 좀 힘들고 그런 차이는 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암기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최근 합격자 중에 최근은 아니네요. 좀 됐는데 보통 보면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하면 담배처럼 하거든. 담배처럼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나 길서 공부 시작했다면서. 그래서 뭐 무슨 말이에요? 술 먹을 때 부르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술 먹을 때 부르지 마라. 그래서 그래도 안 불렀다 이러니까 저도 이제 합격쯤 되니까 연락해도 사람이 없더라고. 예.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할 때 담배를 끊는 것처럼 전달하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해서 내가 뭐 어떤 상황이 처해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근데 남한테 안 알리고 공부하는 스타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뭐 생색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첫 번째 잠을 줄여요. 잠 줄여가지고 하고 짜투리라고 말하는 시간은 전부 다 공부에 쓰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기사가 떴던데 이치로라고 하는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가 있어요. 남자는 알고 여자는 모르는. 그죠? 그 사람이 명예의 전당이라고 가장 영웅적으로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헌액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름이 올라가. 근데 이치로가 한 유명한 인터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인터뷰할 시간 없다.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공 던지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44살입니까? 그런 나이 많은데도 지금 아직 현역이거든요. 야구선수가 30대 중반이면 다들 다 그만두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언제만 인터뷰하냐면 공항에 가가지고 대기하는 시간 그때만 인터뷰해요. 나머지는 다 연습이라 걔는. 천재의 재능을 가지고 났는데 노력도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술사가 우리 시험 응시위원이 한 5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좀 늘어가지고 500명 중에 매번 시험마다 몇 명이 붙느냐 딱 깨놓고 얘기하면 10명 미만 10명 전후 이렇게 딱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50대 1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대충 보면 제껴줘도 되겠네. 근데 제야의 고수들이 엄청 많아요. 학원 다니는 사람들 기본이고 제야의 고수. 55점 넘은 사람들은 학원이 어떻게 케어를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합격할 방법은 그만큼 더 노력해야 돼요.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내가 바로 할 수 있게.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그렇죠? 아무리 좋은 강의 내용, 책, 좋은 쉬운 말도 10분만 지나면 30%. 제가 떠든지 한 몇 분 지났는데 바로 이제 앞에 내용 다 까먹었는 거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복습해라, 복습.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얘기하고 똑같네요. 복습하는 순간 남는단 말이에요. 복습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학원에 3개월 또는 4개월의 수강 기간을 가지고 한 2번을 듣거든요. 평상시 평균. 2번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저한테 상담을. 선생님 이제 대충 기본 내용은 제가 알게 됐는데 암기 좀 하고 오겠다. 그죠? 4개월 동안 어떠한 뭐 신변에 이상이 생겼는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와요. 영균님 어서 오십시오. 영균 눈빛이 좋아졌어요. 학원 처음 왔을 때하고 똑같은 눈빛. 4개월은 독이 된 거지, 독이. 그죠? 웃을 일이 아니죠. 그래서 1년 지나서 또 웃을 일 있고, 제 관리사 필기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죠? 자주 보지 맙시다, 이렇게. 그죠? 또 보면 부끄러워서. 아직도 합격 안 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라.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암기 시간을 만들었고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 자꾸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없는 시험이라니까. 그죠? 그리고, 딱 깨놓고 뭐 이제 문제풀이 시간 할 말은 아니지만 기술사 지금 전국적으로 현장이 없죠. 잘. 줄었어. 제가 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대기 많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모 회사마다 그죠? 지금 준공난 현장은 많은데 투입되는 현장이 작단 말이에요. 기술사에 갈 수 있는 데가 설계하고 감리밖에 없거든, 솔직히. 아니 뭐 위험성 평가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따서 대기하고 있다 가든지, 아니면 시장이 뭐 안 좋을 때는 투입도 안 되는데 뭐, 그렇죠? 그리고 제일 한심한 소리가 이런 거죠. 이제 관리사를 합격하신 분들이 이게 얘기해줘요. 그 뭐 기술사 이제 공부 바로 시작하셔가지고 그러면 자기 아직까지 그 경력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경력이 되면 자격증이 나오는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경력이 어떻게
되기 전에 준비해서 시험을 쳐서 경력되면 합격하는 시험이야. 그걸 자꾸 준비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 안 돼 있단 말이지. 시간의 효과적인 사용, 뭐 이런 것들이죠. 동강이니까. 이 사람이 자꾸 착각하고 있는 형태가 급한 거 먼저 하려고 하는 거지.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실패하는 사람이고. 2번은 성공하는데 3번은 실패해요. 뭡니까? 3번은 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급한 걸 먼저 처리하길 좀 바라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야. 1번에 급하고 중요한 일은 똑같이 시간을 분배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시간 안배를 더 많이 하는 거야. 하루가 24시간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잠시간 8시간 빼면 16시간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 봤었을 때 급한 시간을 빼고 나머지는 중요하게 생각된 일을 해라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나와 있죠. 자기개발. 뭐 이런 것들 있죠. 쓸데기 없네. 우리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교시별로 이제 들어가서 1교시를 한번 3페이지를 보면, 그죠? 약간 메모를 간단히 해놓으면 이렇게 나죠. 연소가 있고, 건축방화가 있고, 소방전기가 있고요. 기계가 있고, 그리고 폭발이 있고, 방화방폭이라고 해놓을게요. 폭발이 있고, 위험물이 있고, 요즘 화재가 별도로 나왔거든요. 위험성 평가가 있고요. 기타 제도 같은 것들, 신규 용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번 시험은 얘가 3문제 나왔었고요. 건축방화가 4문제, 그리고 전기가 4, 그리고 기계가 13개, 14개 나왔네요. 역시 기계의 압승이네. 폭발 안 나왔고, 위험물이 4개. 이게 4개 나올 시기죠. 고양시가. 실제로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지금 2문제, ESS를 화재로 갖고 갔었고요. 지하구 화재 갖고 갔었어. 그 다음에 없고, 나머지 없네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번에. 전체 뭐 어떤 경량들이 있는데 그 경량은 해당 과목별로 해서 경량을 좀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어떤 게 제일 잘 나옵니까 하면 건축방화, 전기기계죠, 이렇게. 이 3과목만 해도 학교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그것만, 정말 이것만 하겠다 하시면 깊이 있게 더 들어가 버리면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몇 문제입니까? 라면 1교시가 13개 중에 10개를 풀고, 그죠? 2, 3, 4교시가 6문제에서 18문제 중에 4개니까 이렇게 풀잖아요. 실제로는 22문제. 22문제 중에서 기본으로 할 수 있는 형태는 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잘 쓰는 형태는 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4문제가 나오게 되면 잘하는 것들 둘, 그죠? 평이하게 쓸 수 있는 거 하나, 몰라도 아는 척 할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만 만들면 돼요. 그런 노력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게 많이 보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1교시는 1번은 한번 체크만 해볼까요? 1번은 풀었어야 되고, 그죠? 3페이지 하면. 2번은 준비하셨으면 풀면 되는데 기준이니까 못 쓰면 안 되지. 2번은 안 풀어 쓴 사람 많고, 3번은 운동법칙이 좀 헷갈리지만 점성법칙 했을 것 같고, 4번은 당연히 해야 되고, 5번도 했고, 그죠? 6번은 표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7번은 당연히 해야 되고, 8번도 해야 되고, 9번도 알고 있죠. 10번은 자극성 경기 때문에 읽다가 좀 헷갈리지 못하는 것이. 그렇죠? 11번 반드시 예상문제에서 해야 되고, 12번에 NFPA 하면 좀 약해지지. 못하는 거지. 13번에 당연히 해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3, 4문제가 못 쓰는 형태에 가까워졌어요. 요거 외에는 다 썼어야 돼요. 학교 가려고 하면. 그죠? 그리고 2교시 한번 보면 1번은 할 줄 알고, 그죠? 이거는 뭐 마찰 손실을 정리하다 보면 해야 되고, 2번을 저번에 우리 연구반 시험 보니까 외우셨더라고. 했을 것 같고. 근데 안 한 사람도 많지. 위험을 포기한 사람도 많으니까. 3번은 당연히 해야 되고, 리튬. 4번은 무조건 해야 되고. 당연히와 무조건의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5번에 이건 4가지 만들어내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뭐 그죠? 참고해서 한번 봐놓으시면 될 것 같고, 세모. 6번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 잘해요. 3교시로 넘어오면 이제 체력이 딸리기 시작해서 겐토치 급급하지. 1번은 세모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죠? 저는 이제 횡 중요하다고 말했으니까. 이번에 우린 보수율로 기본반 시험 한번 치본 적 있었고, 용량환산계수 공식 외우고 공식이란다, 이게. 흐름을, 절차도를 알고 있으니까. 3번 당연히 해야 되고, 4번은 안 해도 되지. 그죠? 안 해도 되는 거는 없는데, 준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5번은 해야 되고, 위험물 힘들면 6번 못하지. 그래서 제가 뭐 이 정도는 할 줄 알고 가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안 했지. 그래서 요거도 한 3, 4개 정리되고, 4교시 1번 무조건이죠. 2번을 풀었어, 제대로 못 풀었으면 나가리지. 계산 문제는 도전은 자유나 점수는 빵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도전은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0점대 말, 50점대 초반은 무조건 계산에 도전하는 거고, 50점대 중반은 이런 거 손대다가 20분 그냥 날아가지. 그죠? 봐놓으세요. 머리띠 나온 건 아닌데, 3번에 예상 문제였죠. 엄청 진하게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내라고 했는데, 잘 썼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다음에 잘 쓸게요. 라고. 25번에 잘 쓰면 되는데, 4번도 우리 책에 있는데, 관리사들은 다 외우지. 하나도 안 외우면 되죠. 5번도 쉽죠. 이거 무조건 해야 되고. 6번도 예상 문제 들어가 있었어요. 프린트물도 나눠졌는데. 그래서 합격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쓰시면 합격됐다고. 그죠? 상세 한번 볼까요? 상세. 이거 이제 동강 찍고, 45분에 이거 한 문제만 풀고 좀 휴식해야 되나? 아니면 좀 휴식하고 할까요? 이걸 쭉 다 해야 되니까. 휴식을 머리 자주 하나 싶긴 하겠네. 조금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고 좀 할게요. 들어갈 게 좀 많아가지고.